지금은 이재명, 정정당당 김문수,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물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김문수의 양강 구도로 굳혀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선 토론 주제였던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공약에 담긴 좌파와 우파의 시각 차이를 개인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최대한 중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제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전략부터 두 후보는 확연히 다른 접근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의 정부 개입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는 추경을 통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산업과 첨단 기술 R&D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AI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한국형 챗 GPT를 모든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초고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듣기만 해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합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나라 국관을 함부로 열었다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국가의 부채를 내는 대규모 추경은 지양하고 대신 규제 완화와 세제 인하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측 공약 자료에는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 기존 재원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부채 1200조 원 시대에 함부로 나라 저금통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보수 진영의 재정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시각도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미래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 투자와 함께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좌파 진영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균형 발전 철학이 반영된 공약입니다. 또한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등으로 한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신사업 분야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대해서는 선허용 후 규제로 전환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기업의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사업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버 택시가 있는데 이런 개념도 대한민국엔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규제가 많다면 청년 기업가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편 에너지 정책에서도 양 후보의 정책은 대비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강하게 원전 철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 원자력 개발보단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탄소 중립 추진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친환경을 중시하는 좌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원자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맞고도 버틸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리스크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더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의 입장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셋째, 세금 및 일자리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민생 안전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가 고용주가 된다는 각오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엔 투자 보조금을 주어 일자리 버팀목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약도 경제 분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연 8조 3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정책인데 이재명 후보 측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즉 증세 없이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쟁이 있긴 합니다. 이런 적극 재정으로 내수 진작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경제 철학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민간 활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상속세도 국제 수준에 맞춰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자연스레 생긴다는 전형적인 우파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자유진영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런 식으로 경제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기업 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하고 케인지안 경제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 때 호텔 경제학이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즉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경제를 살리자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애덤 스미스의 클래시컬 이코노믹 또는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조연, 기업과 시장이 주연이 되어야 경제가 산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한쪽은 확장 재정과 적극 개입으로 경제를 견인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규제 완화와 감세로 인간의 활력을 끌어내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죠. 중도적 시각에서 보자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미국이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요. 하지만 뉴딜 정책도 반쪽짜리 성공인 게 초반엔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이 줄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 성장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애매한 것은 케인즈의 경제 정책이 실패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져 미국이 군수 물자를 팔아 경기 침체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중도적인 생각으론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결국 민간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나라 경제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정 투입과 시장 자율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사회 분야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관련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과거 노동운동에 몸 담았던 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법은 극과 극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가치로 친노동 공약을 여럿 제시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당연 주 4.5일제 도입인데요.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여 주당 36시간 근무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임금은 감소 없이 점진적으로 4.5일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주 4.5일제가 현실화된다면 금요일 오후는 쉬는 나라가 되는 셈이죠. 개꿀인데요. 이 후보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나누며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를 주장했는데요. 포괄임금제란 회사가 추가 수당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제 초과근무 수당 등을 따로 안 주는 관행입니다. 이를 금지해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하면 꼭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짜 노동 근절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후보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 회사와 교섭할 권리를 주고 합법화 없이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경영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했던 것을 다시 통과시켜 노동 상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들의 워라밸과 권익보호를 크게 신장시키는 방향입니다. 와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중도 입장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참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영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현 정부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일할 사람은 더 일하고 쉴 사람은 쉬게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첨단 산업의 연구 인력이나 스타트업 종사자 등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 52시간에 묶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쉼이 필요한 이들에겐 유연근무제를 통해 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죠. 물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 체계를 주장하면서 많이 일한 사람들에겐 많은 임금을 주고 덜 일한 사람들은 비교적 적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임금체계 개편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인데요. 현재는 노동조합에 반대가 있으면 기업이 직무성과급이나 임금 피크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데 이를 개선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의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노조의 동의 없이도 부분적인 임금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는 기업을 압박하는 과도한 법령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직원 50명 남짓한 영세 중소기업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완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이죠.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를 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 하고 김문수 후보는 노동규제를 풀어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 조건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중도적 입장에서 보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자체를 줄일 우려도 있습니다. 적정한 균형을 찾아 노동 존중과 노동 유연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요. 둘째, 청년과 주거, 가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과 청년 문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매우 심각한데요. 두 후보 모두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겠다며 경제적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 취업 지원금이나 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 지원 같은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정책으로 자산 형성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돈을 부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시행되었던 청년 내일채용 공제와 유사하지만 혜택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요즘 청년들의 큰 관심사인 가상코인에 대해서도 눈길을 끄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해 암호화폐 투자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인에 직접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청년이 많으니 ETF와 같은 간접 투자 수단과 통합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 좀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결혼 3박자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인데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즉 총 9년간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결혼부터 아이들 낳을 때까지 주거 걱정을 덜어줘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대학가 공공기숙사 확충, 그리고 청년 반값 월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집 걱정, 취업 걱정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재미있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30대 그룹 공채 부활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 위주로 바뀌면서 신입 구직자들이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죠. 김 후보는 정기 공채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도록 권장해서 청년들에게 공개된 대규모 채용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군 복무 가산점과 관련된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병역을 마친 청년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군 복무 경력을 포봉에 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초임 임금을 높게 책정해주는 방식이죠.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논란이 많았던 취업시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일정 점수를 가산해주는 제도인데
과거 위헌 판결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대신 김문수 후보는 여성들도 원하면 군사훈련에 참여해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희망 복무제 도입을 함께 제시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1년 6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 병역 보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자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결혼하고 일하는 청년에게 더 혜택을 주는 선별적 지원으로 우파의 전통적 접근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적 관점에서 보면 청년을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다만 이재명식 지원책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의 문제가, 김문수식 지원책은 대상 제한으로 인한 기준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셋째,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공약에서도 성향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 국가를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공약에는 돌봄 국가 책임제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치매노인 공공요양시설 증설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생애에 걸쳐 든든한 국가의 도움을 느끼게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명언과 비슷하네요. 또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핵심 타겟층 위주의 선택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복지로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른 곳에 나가는 돈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의 무료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딤돌 소득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소득과 재산 일정액을 밑도는 가구의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즉 예산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복지에 대한 두 후보의 접근은 좌우 이념 차이가 뚜렷한데요.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큰 원칙 아래 보편복지 확대를 추구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구 문제나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소득군이 최하위 그룹만 도와주는 등의 쪽집게 형식의 복지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좌파는 평등을, 우파는 효율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철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는 워낙 심각해서 어느 한쪽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중도적 시각에서 본다면 보편적 복지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정치 분야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을 알아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검찰권 힘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약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중수처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또한 공수처 등 기존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식 개혁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며 공수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수처는 현 민주당이 만든 기관으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보수 진영에는 여당 탄압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를 없애고 그 기능을 기존 검찰로 흡수하여 사법체계의 혼란을 정리하려 합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판사나 수사관에 대한 부당한 외압, 청탁 등을 강력 처벌해 법원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에 대응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닌데,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시비를 막으려면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둘째, 국가권력 구조와 정치개혁 부분입니다. 우선 대통령 임기에 대한 입장을 보면 두 후보의 공통점은 4년으로 줄이고 국민의 중간 평가를 받고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임제 개념은 러시아와 같이 연속으로 2번 하고 다른 후보로 교체만 하면 그 다음부터 같은 후보가 연속으로 2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연임제 국가는 러시아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푸틴, 메드베데프, 다시 푸틴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쉬기만 하면 연임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우리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면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죠. 다만 연임제와 다른 점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연임제는 중간에 한 번만 쉬면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임제는 최대 2번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연임제는 장기 집권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같은 중임제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셋째, 외교 안보 정책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남북 관계와 미국과 중국 외교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평화를 통한 안전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 남북 간 체결되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연락 채널 재가동, 인도적 대북 지원 체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전시 작전권 회수도 임기 내 추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방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미로 전형적인 진보 진영의 안보관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웁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김 후보의 안보 공약 슬로건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등이 각각 한반도에
현재 전개되는데 이를 상시 주둔시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한국형 삼축 체계인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더 공고히 하고 한국형 핵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핵 미사일로 위협해도 우리도 언제든 선제 타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다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이스라엘의 아이엄돔을 넘어서는 스카이돔 방어망을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 무기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좌파 성향의 이재명 후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모색한다면 우파 성향의 김문수 후보는 압도적인 국방력과 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차이입니다. 중도적 입장에서 보면 안보에는 대화와 힘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대화만으로는 상대의 오판을 막기 어렵고 힘만으로는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재명식 포용 정책의 장점과 김문수식 억제 정책의 장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균형 감각이 중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외교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 외교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사안이라도 한국의 이익이 크지 않다면 중국 편을 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미일 공조 강화와 실리 외교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당선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즉각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조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일본과도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유진영 단결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경제, 사회, 정치 세 분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쪽은 평등을, 다른 한쪽은 자유를 중시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대한 중도 입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꾹 참았던 제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